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건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엄마 뱃속 트라우마는 평생을 지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11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건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 트라우마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이고 또 철저히 무의식화되어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부정적 신념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의식되지 않는 신념일수록 더 강력합니다. 엄마 뱃속 트라우마로 생긴 신념은 가장 의식되지 않겠죠. 하지만 가장 강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상, 세계관, 인간관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저는 3대 신념을 자아상, 세계관, 인간관 이렇게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상, 나는 뭐뭐뭐이다. 이 빈칸을 채우는 것들이 나의 자아상이거든요. 이 빈칸을 채워보자. 이 빈칸에 당신이 채운 말이 당신의 자아상이다. 곧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는 관점 또는 시각이다. 자아상은 기본적으로 태아기에 형성되고 스스로 자각해서 고치지 않는 이상 평생 지속된다. 태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상대의 반응에 따라 형성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받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당신이 태아기에 충분히 사랑받고 엄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아상이 생길 것이다. 나는 소중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등등.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겠죠. 반대로 태아기에 거부당했거나 방치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자아상이 생길 것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한심하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등등. 이렇게 생긴 자아상은 평생 나를 지배하겠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자존감이 바로 이 자아상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상이 좋은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상이 부정적인 겁니다. 좋은 자아상을 갖는 것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아상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자아상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형성된다 이거죠. 세계관. 세상은 뭐뭐뭐이다. 이 빈칸을 채워보자. 이 빈칸에 당신이 채운 말이 당신의 세계관이다. 곧 이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 또는 시각이다. 세계관도 기본적으로 태아기에 형성되고 스스로 자각해서 고칠 때까지 당신의 평생을 지배한다. 자궁이 태아의 세계이며 자궁 속에서 겪은 것들이 세상 경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태아기에 충분히 보호받고 엄마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꼈다면 다음과 같은 세계관이 생길 것이다. 세상은 안전하다. 세상은 나가고 싶은 곳이다. 세상은 태어나고 싶은 곳이다. 세상은 나를 환영한다. 등등. 반대로 당신이 태아기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엄마도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했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세상은 위험하다. 세상은 나가고 싶지 않다. 세상은 나를 해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등등. 이렇게 해서 자아상 세계관 얘기했는데요. 태아에게 가장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트라우마는 뭐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엄마가 결혼했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결혼 자체가 싫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결혼도 싫으면 당연히 아기한테 집중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는 자아상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쓸모가 없다. 이런 자아상이 생기겠죠. 세계관. 결혼 초에 엄마 아빠가 엄청 많이 싸우고 아빠가 엄마를 많이 방치했다. 그러면 엄마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위험하다. 세상은 무섭다. 이렇게 느끼겠죠.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자아상과 세계관을 남기는 트라우마는 낙태죠.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낳은 경우, 제 책에 보면 낙태 생존자라고, 영어로 abortion survivor라고 하는데, 낙태 생존자는 가장 부정적인 자아상과 가장 두려운 세계관을 갖고 있겠죠. 세상은 나를 거부한다. 세상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게 낙태 생존자들의 세계관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 사람들은 뭐뭐다. 이 빈칸을 채워보자. 이 빈칸에 당신이 채운 말이 당신의 인간관이다. 곧 이것은 당신이 인간을 보는 관점 또는 시각이다. 태아가 자궁 속에서 경험한 몇 안 되는 가족의 반응으로 태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태아기에 엄마와 기타 가족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의 인간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친절하다. 사람들은 따뜻하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나를 환영한다. 등등. 반대로 태아기에 엄마나 다른 가족에게 거부당하거나 방치되었다면 당신의 인간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차갑다. 사람들은 무섭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한다. 사람들은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등등. 부정적 인간관을 가지게 되면 일단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무섭다. 사람들은 나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공격한다.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사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엄청 조심하거나 의심하면서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 하면서 겨우겨우 인간관계를 하거나 아예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부정적 인간관이 잘 생기냐? 좀 전에 얘기한 낙태 생존자. 당연히 아무도 못 믿겠죠. 엄마마저 나를 거부하고 아빠마저 나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낙태 생존자의 기본적 인간관은 이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혼전 임신 아기. 혼전 임신인 경우에는 보통 부모가 한 80~90%는 낳을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심지어 사고 쳐서 아기 생긴 경우 그때는 온갖 막말 다 듣잖아요. 어디서 사고 쳐서 그따위 애를 가졌냐,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가졌냐, 도대체 이 애기 아빠가 누군지는 아냐, 당장 지워라, 이런 얘기들. 그런 상황에서 생긴 아기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인간관을 갖겠죠. 또 다른 경우, 제 책에 또 딸이라고 하는데 딸인데 또 딸, 또 딸, 또 딸, 또 딸, 또 딸, 또 딸. 딸인데 셋째 딸, 넷째 딸 이렇게 뒤로 갈수록 늦게 태어나는 딸일수록 당연히 환영을 못 받겠죠. 이런 또딸이들이 또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부정적인 인간관이 많죠. 또딸이들이 연애와 결혼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분들도 종종 있고 결혼해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 만나서 불행한 결혼생활 하는 경우도 많고 혼전 임신하기, 낙태 생존자, 또딸이 이런 경우들이 부정적 인간관 때문에 인간관계 잘 안 되고 연애, 결혼 이런 것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생관. 삶은 뭐뭐다. 이 빈칸을 채워보자. 채 10달도 안 되지만 엄마 뱃속의 삶도 하나의 삶이며 모든 삶의 경험은 인생관이 된다. 당신이 태아기에 엄마와 가족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 속에서 삶을 즐기고 누렸다면 다음과 같은 인생관이 생길 것이다. 삶은 놀이다. 삶은 쉽다. 삶은 재미있다. 삶은 즐겁다. 삶은 좋다. 삶은 편안하다. 삶은 또 살고 싶다. 등등.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만 느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10%도 안 되고 1% 될까요? 이렇게 좋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엄청 드뭅니다. 반대 예를 보시죠. 반대로 태아기에 거부당했거나 방치되었거나 심지어 언어적 학대를 당했거나 당신의 엄마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삶은 어렵다. 삶은 힘들다. 삶은 생존 경쟁이다. 삶은 투쟁이다. 삶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다. 등등.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이건 뭐냐면은 책에는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자신의 아기를 가졌을 때 자신의 아기를 증오하는 엄마들이 현실적으로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영받지 못한 분들이 100%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있는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또 애가 생겨. 너는 뭐 때문에 또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상담해보면 실제로 있거든요. 뱃속 태아는 엄마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의 존재입니다. 의식과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서로 반응합니다. 전달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생긴 것을 저주하는 엄마의 말을 듣는 이 태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인생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겠죠. 아니면 엄마가 시집살이 하느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사는 건 힘들다, 살기 싫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태아는 또 그런 엄마의 인생관을 엄마 뱃속에서 학습합니다. 다른 말로는 복사합니다. 엄마의 그런 인생관이 태아의 무의식에 컴퓨터 프로그램 카피하듯이 엄마의 무의식에 이런 인생관이 태아의 무의식에 샥 복사가 되어서 이것이 태아의 인생관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환영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산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 트라우마는 평생을 지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방송은 저희 새 책 출간을 기념해서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왜 치유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의도로 마련했고요. 많은 분들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EFT로 잘 치유해서 완전히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2번 태어나야 한다. 첫 번째는 엄마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번째 탄생이 진짜 탄생입니다. 그리고 2번 태어나야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거듭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게 사실 거듭나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게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로 정화하기도 하는 건데 그 세례의 목적은 결국 내 무의식의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까르마, 업을 씻어내는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면 트라우마를 다 치유하는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서 부정적 신념이 사라지고 나면 긍정적 신념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어로는 rebirth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워크숍도 지금 준비 중이고 조만간 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